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주부이자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원래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전 얼마 전까지도 그 말을 절대 안 믿었거든요. 아무리 착하게 악착같이 일을 해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건 차디찬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는 대신 그 말이 진실이 되게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아서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았거든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하잖아요. 전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중얼거리고 다녔습니다. 설사 다른 누구에게 자존심이 구겨지는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바로 일어설 수 있게 말이죠. 이쯤 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영문도 모르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고마운 줄 모르고 제 뒤통수를 친 사람들의 복수한 얘기를 꼭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복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경리직으로 일을 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거래처의 사장으로 저와 9살이 차이 나는 아저씨였어요. 처음에는 아저씨, 아저씨 하며 따랐는데 남편도 이런 제가 싫지 않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생활도 처음인데다 돈도 잘 쓰고 매너 있게 대하는 남편에게 마음이 갔어요. 사실 9살 차이 나는 남자하고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기 시작하자 결혼하자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느니 내가 떵떵거리게 살게 해준다느니 갖가지 말로 저를 혼란케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말에 속아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었죠. 남편은 괜찮은 대학을 나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만 나와 일을 해야 했거든요. 물론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한테도 고졸인 건 상처였는데 어머님은 아주 난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고졸인 여자와 결혼을 하냐고 아주 노발대발 하셨어요. 어머님이 대놓고 총대를 매셔서 그렇지 아버님도 은근슬쩍 반대하신 것 같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엄마를 안 보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죠. 결국 어머님이 굴복하셨습니다. 결혼만큼은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았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대놓고 왜 대학 안 보냈냐고 묻는가 하면 집안 형편이 그리 안 좋아 결혼식 비용은 낼 순 있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엄마는 화가 났지만 없는 살림에 겨우 있는 돈 모아 저를 결혼시키는 처지라 뭐라고 반박도 제대로 하실 수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신혼 첫날부터 펑펑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주며 네가 그렇게 힘들면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해줬어요. 말이라도 고마웠지만 남편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한동안은요. 결혼하고서 남편은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아이를 낳고 살기엔 힘드니 있는 자금 모아 장사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말에 동의해서 배달 전문업체를 차렸습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니 가게가 작아도 되고 월세비도 작게 나왔지만 음식 장사는 고됐습니다. 하루 온종일 부엌에서 나오질 못하여 손발은 퉁퉁 붓고
허리와 손목이 아파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은 잘 때마다 끙끙 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대박이 나진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수익만 유지하고 있었죠. 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다 보니 남편 또한 점점 지쳐갔어요. 결국 남편은 엄마한테 연락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은근슬쩍 말을 꺼냈죠. 저도 그간 남편이 괴로워하는 걸 보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남편도 전화를 드리겠다 했지만 저는 제가 먼저 어머님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내가 잘 지낸 것 같으냐? 아들 하나 있는 거 영 끊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나가는데 내 속이 아니었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영민 씨를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늘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말이라도 못하면 내가 괜히 너네 결혼을 반대했겠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것 봐라. 옛말에 여자 잘못 만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 근데 너 들어오고 나서 영민이랑 인연 끊기고 나한테 좋은 일이 뭐가 있었냐? 응? 죄송해요, 어머니. 영민 씨도 많이 반성해서 어머니께 직접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연락드린 것도 지금까지 연락 못 드렸던 거 사죄하고 앞으로 잘하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노여움 푸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풀리겠어? 하여간 대학 안 나온 애들은 뭘 모른다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해. 어머님의 말들은 상처가 되어 가슴에 박혔지만 뭐라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어머님은 며칠 뒤에 반찬을 해서 들고 오셨어요. 이러고 사니?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연락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요. 마중 무슨 마중?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넌 일 안 나가고 왜 집에 있니? 영민이 혼자 하기 힘들 텐데?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뭘 했다고 몸이 안 좋아?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약 먹어서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래? 그럼 얼른 나가봐라. 네? 반찬은 내가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보라고. 어머님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갈 수 있나요? 일단 거기 두세요, 어머님. 제가 정리할게요. 너 가방끈 짧아서 이제 말귀도 못 알아듣니? 네? 무슨... 내가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애둘러서 나가라고 한 거지. 꼭 대놓고 말해줘야 알겠어? 이래서 대학 안 나온 애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설명해줘야 한다니까.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대학 안 가고 싶어 안 간 게 아니에요. 집안 형편 때문에 못 간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도 너무 상처가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뭐? 서운해? 시어머니 얼굴 보면서 따박따박 대드는 것 좀 봐. 너네가 마음이 풀려서 여길 왔다고 생각하니? 영민이가 사정사정을 하길래 져주는 셈 치고 한 번 왔다. 근데 네 얼굴 보니까 괜히 왔단 생각이 드는구나. 와주신 건 감사해요, 어머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이 제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서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누가 부탁을 그렇게 하니? 그건 협박이지. 너 부탁이랑 협박 구분도 못하지? 아유, 그렇지. 고졸이니 그렇겠지. 정말 속에서 천불이 끓었지만 그래도 애써 참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얼굴로 가만히 어머님을 바라보자 그런 눈으로 본다고 화를 내신 어머님은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사정도 모르고 제게 짜증을 내더군요.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적당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냐고.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자기도 내가 사정해서 엄마랑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얘기했으면 느낀 바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오늘 하루만 나 죽는다 생각하고 참으면 안 되는 거였어? 엄마 전화 와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어. 다신 나 안 본다고 하셨다고. 왜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당신 얘기만 해? 네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뻔한 얘기잖아. 적당히 좀 하자. 어? 나도 사람답게 좀 살자고. 그냥 엄마랑 좀 잘 지내면 안 돼? 다 같이 행복하려면 누구 하나는 희생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내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럼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고집 꺾이기가 힘들잖아. 자기가 이해해. 남편은 그새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남편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엄마와 연을 끊겠다고 한 것도 그였고, 연락을 하지 않은 것도 그였는데, 지금 그의 말투는 이 모든 원흉이 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변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요.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짠 사람처럼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제가 못 배운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금 이혼을 하면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전 이를 악물었어요. 어떻게든 제 몫을 해내어 이 집안을 탈출하고자 말겠다는 꿈이었죠. 저는 저희 가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애썼습니다. 전문가와 상담도 받고 음식 개발도 꾸준히 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게도 나오지 않기 일쑤였고 뭘 하고 다니는지 늘 집을 비우기 바빴습니다. 결혼 전에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저도 의아할 정도였어요. 당연히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간 거야? 나 혼자 음식하느라 죽을 뻔했어. 너 오버한다. 다 볼 일 있어서 나간 거지. 남자가 어디 가면서 맨날 보고해야 해? 그럼 나도 말없이 가게 비우고 나가도 괜찮아? 넌 안 되지. 막말로 이 가게가 네 거지 내 거냐?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나보다는 자기가 더 적극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잖아. 게다가 자금도 똑같이 들어간 건데 애착 좀 가지고 일해. 마음대로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기가 막힌다 정말. 너 여자 생겼니? 여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게 아니면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는데? 당신 얼마 전까진 안 그랬잖아. 하는 일 고되다고 자기도 힘들어하면서 항상 나 먼저 챙겼잖아. 근데 왜 이래? 네가 여자다워야지. 뭐? 솔직히 결혼하고서 너 한 5kg은 찌지 않았어? 나는 결혼하고도 똑같을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 애도 늦게 낳자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자꾸 살찌고 화장도 안 하고. 누군 안 꾸미고 싶어서 그래? 열심히 벌어서 돈 모아 좋은 집도 이사도 가고 애기도 낳자고 그래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뭐? 내가 살이 쪄서 여자답지 못하다고? 말이나 바로 해. 5kg 쪘다고 지금 내가 뚱뚱한 것도 아닌데 그거 다 변명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래, 변명이라고 해.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하는 게 아니었어.
부모님이 굳고 반대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 뭐? 말 다 했어? 결혼 전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였지. 근데 하고 보니까 바가지만 득득 긁는 여편네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가 널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니까. 아, 그러셔.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비위 좀 잘 맞춰드려.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 같으면 반찬 해다 주는 우리 엄마 고마워서 싫은 소리 좀 참고 살겠다. 내가 당신이랑 얘기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 집이 나한테 위안과 안식을 줘야 하는 공간인데 감옥 같다니까. 남편의 말들은 하나같이 비수가 되어 저의 가슴에 내리꽂혔습니다. 이제껏 남편이 저런 생각으로 저와 살 맞대고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완전히 제게서 마음이 돌아선 거죠.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님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예리한 촉이 발동한 거죠. 저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통화 목록에 없던 전화번호가 나타났던 건데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는 하나뿐이었는데 통화 시간이 유독 긴데다가 심야 시간대에 통화했더라고요. 분명 이 전화번호가 내연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철저하게 통화 내역을 지우다가 깜빡이고 못 지운 번호였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외도를 확실시하고 남편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진 순간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 맹세하던 남편이 결혼 후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은 그 모든 배신감을 참아 눌렀습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도 닦는 스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기만 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반응 없는 제게 똑같이 날이선 말들을 날렸습니다. 제가 입 다물고 있자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제가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몇 달 뒤 저희 가게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습니다. 밤낮 없이 일한 탓이었을까요? 드디어 고생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게를 큰 곳으로 옮기고 직원도 열어 두었습니다. 매출에 신경 쓰며 밤잠을 설쳤던 기억은 멀리 날아가고 방송사 요청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복수의 단초가 될 날 말이죠. 어머님이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로 득달같이 쫓아오셨습니다. 넌 어떻게 가게를 옮겨놓고도 소식 한 번이 없냐?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나 왔다. 내가 영민이한테 듣고서 찾아와야 되겠어? 그러게요. 제가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러게요? 네가 아주 막 나가는구나, 이제. 막 나가다니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일단 물이나 한 잔 내봐봐. 더운데 뛰어왔더니 숨이 차서. 전 어머님한테 미숫가루 한 컵을 내드렸습니다. 얼음 동동 띄어서 아주 시원하게요. 이게 제가 어머님께 드릴 마지막 음식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아주 맛있게 미숫가루를 잡수시더니 이내 다시 말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잘 됐다. 이게 다 네가 영민이 잘 만난 탓이지. 안 그래? 가게가 이렇게 넓어졌으니 앞으로 매출도 더 많겠구나. 영민 씨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건 어머님 생각이신가요? 뭐? 고졸인 주제. 네가 우리 아들 만나서 성공한 거지. 안 그러면 네 주제 이렇게 큰 가게를 어떻게 꿈꿔?
어머님 말씀대로 영민 씨를 만나서 성공했다고 치면 영민 씨가 이 가게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조했지. 왜 안 했겠어? 전화할 때마다 가게라고 바빠 죽겠다고 아주 죽는 목소리를 하더만. 우리 아들 부려먹고 이제와 발뺌하는 거 아니다. 영민 씨가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냐? 영민 씨 몇 달 전부터 가게에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이사하고서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요. 일 안 한 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빴을까요? 뭐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그런다고 내가 속을 것 같아? 못 믿겠으면 영민 씨한테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너 지금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지레 겁먹어서 이상한 소리 하나 본데? 나 돈 달라고 여기 찾아온 거 아니다. 그럼요? 이 정도 벌었으면 너도 알다시피 돈 좀 만져봤을 거 아니야. 우리 집 계약도 곧 끝나가고 하니 변두리에 집 하나 샀으면 해서 왔다. 어머님 말씀은 돈이 아니라 집을 사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바로 싫다고 말했을 텐데. 뭐? 싫어? 네. 제가 어머님 집을 왜 사드려야 하나요? 이 가게 이렇게까지 키우느라 고생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전데요. 네가 대학을 못 나와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본데 네가 영민이 안 만났으면 이렇게나 살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돈도 없어서 빌빌거리며 들어온 주제. 돈 없이 결혼한 건 영민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가게는 저희가 같이 모은 돈으로 차린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키운데 영민 씨 힘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얘가 어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기를? 어머님, 잘 들으세요. 저 영민 씨랑 이혼할 겁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니? 똑똑한 분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고졸인 제 이야기는 안 들리시는 건가요? 저 영민 씨랑 이혼한다고요. 뭐? 네가 우리 영민이랑 이혼을 해? 네, 그러려고요. 아니 네가 왜? 뭐 때문에? 이혼을 해도 영민이가 해야지. 니까짓 게 뭐라고? 어머님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혼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거든요. 뭐? 그럼 네 말은 우리 영민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정답이네요. 뭐 영민이가 바람을 폈다고? 네가 잘못한 거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님은 펄펄 날뛰셨습니다. 차마 자신의 아들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죠. 저는 태연하게 그런 어머님 앞에서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모든 걸 결심하고 나니 초연해져서 마음은 더욱 가라앉아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화가 나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그들에게 이제 애정이라곤 눈꼽마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요. 이내 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가게로 뛰쳐들어왔습니다. 몇 달 동안 가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기 일쑤였는데 이혼한다는 말 한마디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굉장하더군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어머님과 저를 훑어보더니 이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제게 되물었어요. 뭐? 이혼? 너 제정신이야? 왜?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 여자한테 계속 말했잖아.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줄 알았어? 나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당신 말대로 고졸이라 가방끈 짧아도 그 정도쯤은 눈치챌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럼 아무것도 없이 당신 바람 피웠다고 의심을 하겠어? 내가 미쳤어? 증거 있어?
내가 바람 피운 증거 있냐고. 당연히 있지. 저의 당당함에 남편이 주춤했습니다. 철저히 속였을 거라 생각했는데 증거가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겠죠. 저는 그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속 화면은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들러붙어 있더군요. 둘이서 미래를 속삭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친밀한 관계 그 이상이었어요. 숙박업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많을 땐 일주일에 2~3번도 봤다고. 물론 CCTV 영상 보여달라고 하는 건 어려웠지. 근데 사장님이 내가 너무 딱한지 보여주시더라고. 덕분에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지 뭐야? 이건 그냥 친한 사이라서 간 거야. 가서 대화나 좀 몇 마디 나누고 그랬을 뿐이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야. 그냥 친구야. 여자 사람 친구. 그런 거라고. 나도 답답해서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일 뿐이야. 괜한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적당히 하자. 변명하면 할수록 당신이란 사람이 더 싫어지니까. 그래. 영민이가 여자 만났다고 치자. 오죽하면 그랬겠니? 네가 집에서 하도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애가 어디 탈출구가 필요했던 거지. 안 그래? 어머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이혼은 안 돼. 왜 안 돼?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까 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영민이가 쫓겨나? 어머님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봐요.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만이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 사유가 돼요. 저는 어머님한테 그동안 모욕적인 언사를 너무 많이 듣고 참아왔습니다. 그 기록도만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혼에는 문제가 없죠. 다만 어머님이 궁금하신 건 재산분할에 관한 걸 텐데요. 잠시 정막이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재산분할 때문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들킬지 몰랐다며 계속해서 변명하는 남편과 여전히 저에게 나를 세우고 있는 어머니. 그 둘을 가만히 바라보던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등기부등본? 눈이 있으시면 똑바로 보세요. 이 가게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뭐야? 우태희? 우태희면 너 아니냐? 아니 왜 가게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제 가게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응? 그게 가게 이전하면서 아예 명의를 이전했어. 그전 가게는 공동명의이긴 했는데 어느 순간 태희 혼자서 일을 다 했으니까. 네가 정신이 나간 거야, 나갔어. 여자한테 미쳐서 돈이고 뭐고 다 퍼준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안 돼. 여자는 정리할게. 자기 속 다 까보이고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날 도대체 얼마나 바보로 보는 거야? 그래, 이혼하면 여자는 좋은 줄 아냐? 손가락질만 당하고 안 좋은 일 투성이야. 네 마음은 알겠으니까 이만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만해요? 제가 왜 이렇게 아득바득 잠도 안 자고 가게에 매달렸는지 아세요? 어머님하고 이 남자한테 복수하기 위해서예요. 고졸에 돈도 없다고 늘 무시하고 윽박지르셨죠? 그래서 돈이라도 채워오려고요. 누구보다 많이 벌어서 입버릇처럼 고졸고졸 하시는 어머님 집 돈으로 막아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갖다가 그냥 한 말에 무슨 복수를 한답시고 이 난리야? 무심코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여보, 내가 정리할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정신 제대로 돌아오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 뭐? 그렇잖아.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나 미친 듯이 일하느라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할 때 당신 집에 붙어 있기나 했어?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이 그년이랑 돌아다니느라 바빴겠지. 나는 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아니, 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이랑 남자에 대해서 요만큼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거든. 그, 그럴 리가. 왜 그래? 당신 나 좋아하잖아. 좋아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러지 마. 어?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 가게가 나한테 전부인 거 당신도 알잖아. 이 가게? 이게 왜 당신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이 가게는 내 명의로 된 내 가게인데? 당신이 음식 레시피 하나 고민해 준 적 있어?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시작한 가게잖아.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신 다른 여자한테 한눈 안 팔게. 당신 살쪘다고 한 것도 사실 거짓말이야. 그냥 내가 그때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 알지?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소름 돋는다. 날 사랑해? 그래. 당신도 한때는 날 사랑했겠지. 그 거짓 사랑에 내가 속아서 내 인생 망친 거고. 근데 이제 더는 안 그래. 나는 새 인생 살 거야. 당신 없는 세상에서. 이게 다 내 탓이다. 엄마, 내가 너희 결혼 반대해서 그런 거지. 고졸이라고 못 배웠다고 무시해서 네가 마음이 상한 건 이해한다. 그래, 나도 대학 나온 똑똑한 며느리 갖고 싶었다. 내 욕심에 너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내가 사죄하마. 고졸이면 똑똑하지 못하다는 사고방식은 어머님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어머님, 어디 가서 그런 사상 주입하시면 돌 맞아요.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만큼 키워놓은 가게 같이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 게다가 영민이가 정신 차린다고 하니까 한 번만 믿어보는 게 어떻겠니? 고졸인 절 뭘 믿으시고요? 뭐? 그렇잖아요. 겨우 고졸 주제 제 경영 철학을 뭘 믿고 어머님이 이 가게에 저한테 맡기시나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끔뻑 넘어가서 결국 다시 가게 본인 손에 가져가실 작정이신 거 제가 모르실 것 같아요? 저 안 속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꿈 깨세요. 나쁜 것.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느끼게 해준 건 어머님이세요. 감사해요. 절 누구보다 독하게 만들어주셔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뭔데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건 악담뿐이셨어요. 그거 아세요? 어머님이 제게 고졸이라며 헐뜯으실 때마다 저는 하루하루 생명이 깎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나 때문에 독한 마음 먹고 이렇게 성공했으니 오히려 반은 내 탓 아니냐? 안 그래? 역시 어머님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잠시 잠깐 용서를 빌었던 건 그냥 쇼한 거였어요. 미안하다고 사죄하면 제가 넘어갈 줄 아셨나 봅니다. 하지만 전 절대로 어머님과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고졸이라고 갖은 무시를 하시더니 어머니야말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던데요? 뭐? 그건 어떻게... 아가씨한테 들었어요. 별 쓸데없는 소리를. 그땐 집안이 어려워 다 그렇게 살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중학교 간 여자애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 거는 거니? 저도 똑같았는데요. 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간 것뿐이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늘 5등 안에는 들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전국 석차 30등 안에 들었고요. 그런데 왜 제 말은 안 믿으셨어요? 그저 저를 못 배운 애로 깎아내리기 바쁘셨죠? 사실 영민 씨 대학 졸업장도 전부 돈 들여서 만든 것뿐이잖아요. 이름도 없는 지방대학 누가 알아준다고.
너, 너 말 다 했니? 할 말을 다 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라죠. 제가 당한 세월이 얼만데요. 이 순간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것도 바로 저거든요. 그러니까 모욕 그만 당하고 싶으시면 이만 나가주세요. 뭐, 지금 날 쫓아내기까지 해? 그럼 제 가게에 버젓이 남이 될 분들이 앉아서 버팅기고 계시는데 당연히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곧 장사 시작해야 할 시간이니까 이만 가주시라고요. 나 못 가.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반 해준다고 약속하면 나갈게. 이대로는 못 가. 나 걔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가진 거라고는 없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하긴 허영심 많은 여자가 돈 한 푼 없는 당신 좋다고 할 리가 없지. 그동안은 어떻게든 잘 구슬렸나 본데 이젠 어쩐다? 이젠 다시 안 만난다니까. 정말이야. 지금 당장 헤어질 수도 있어. 아니, 그러지 마. 짐승은 끼리끼리 만나야지. 괜한 인간무리에 섞여서 물 흐리지 말고. 자기야, 소름 끼쳐. 내가 왜 당신 닭이야? 너 진짜 너무하는구나. 솔직히 네가 우리 아들 안 만났으면 이렇게 됐겠냐고. 이제 돈 좀 번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져서는. 또 그 얘기세요? 어머님, 저는 영미 씨 안 만났으면 지금쯤 다른 남자 만나서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거예요. 이게? 함부로 손 올리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한테 소중한 자식이니까요. 전 영민 씨가 아무리 맞을 짓을 하고 다녀도 손 올린 적 없거든요.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두나 봐.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은 가지 않겠다고 버팅기는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안 그런 척 하고 있어도 몸이 잔뜩 긴장한 탓인지 그들이 사라지고도 한동안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후유증으로 며칠은 몸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남편 측에서는 딱히 별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관건은 역시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고 같이 사업을 시작한 건 맞지만 혼자서 일을 해왔다는 증거도 충분했고 결정적으로 바람을 핀 남편 때문에 제 쪽으로 기여도가 많이 틀어져 상당 부분 제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리저리 알아본 게 많아서 그간 조용했던 걸까요? 어느 날 또다시 가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은 대뜸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러세요? 내가 잘못했다.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곤란합니다. 용서해주기 전까진 못 일어난다. 애초에 어머님과 용서하고 말고 할 기간은 끝났어요. 이젠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내가 못해준 거 알고 있다.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한 것도 다 알고 있다. 이제와 용서를 구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영민이 며칠째 식음도 전폐하고 누워있다. 이러다 애가 죽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 영민 씨가 식음을 전폐하든 말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래도 한때 같이 살았던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굴 수가 있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죽어간다고 하면 원수라도 와서 들여다보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대하셨어요? 절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셔놓고서 왜 그러세요? 내가 잘못했대도 이러셔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혼할 사이예요. 너도 남자 생긴 거지?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쥐잡듯이 잡더니 너도 남자가 생겨서 이러는 거지? 그렇지?
어머님, 지금 제정신 아니세요. 그만하세요. 맞잖아. 그런 거잖아. 그럼 쌍방과실이니까 다시 돌릴 수 있어. 그렇게 우기고 싶으신 모양인데 아닙니다. 전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변명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도대체 왜 이래? 남자가 한눈 팔 수도 있지. 안 그러니?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영미 씨가 제게 어떻게 대한 줄 어머님은 모르시잖아요.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사나요? 우리 영민이 좀 살려줘라,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 내가 이렇게 빌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어머님은 참으로 끈질기셨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나와 어머님을 붙들어 가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계속 찾아오셨죠. 어머님이 너무 강경하게 나와 일을 하는데도 힘이 들어지자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어머님을 업무 집행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머님은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들의 얘기는 한동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전 남편의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동생의 입으로 들은 그들의 얘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이 끝나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고, 어머님은 아들이 망가진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던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힐난했던 두 모자.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힘이 없어 반박도 하지 못하고 참아왔던 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제 스스로 힘을 얻어 그들의 속을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넓어진 가게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며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가게가 반짝 인기가 아니라 꾸준히 단골들이 늘어서 직원들과 분위기도 좋고 잘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님의 가스라이팅에 스스로 위축되어 살 뻔했던 지난 날을 잘 물리치고 지금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